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강세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주말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시장 이 예측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게 이번 주 월화에 이어서 수목은 시장의 변곡이 있을 거고, 수목은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까지 강세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시장은 더 강하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예측은 주말 라이브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어제 제목에 따르면 시장은 잘하면 2300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월 증시의 1월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차단이 됐죠. 그 차단이 된 부분에 응축된 힘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1%, 2%의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참여하시고, 손절보다는 지금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군 대신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던 IT는 잠시 조심을 하다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면 1월 시장 결코 나쁜 시장이 아닐 거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시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좀 길게 먹을 수 있는 거를 길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충분히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최대한 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할 매도에 대한 핑계죠. 분할 매도가 제가 100% 고점을 안다면 이제 분할 매도를 안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분할 매도를 해 가면서 최대한 고점을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끔 여러분들도 하나의 전략을 짜셔서 지금 시장 대응한다면 명절 전까지는 큰 무리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장 진행을 하죠. 저는 미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프가 됐죠. 트럼프의 설 이런 발표 이후로.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 1단계 협상이 아니라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애플이 2%대 상승으로 지속고가 경신 중에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음봉 마감을 하다 보니 국내에 오늘 IT 수급은 그리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IT 반도체 섹터가 좀 안 좋았고요. 반대로 이제 최근에 좀 못 올랐던 OLED 섹터는 오늘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자금이 순환을 지속으로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이제 정부의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및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관련 수소차 및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풍주정 시가 베팅 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조금 16,000원대 오면 눌림을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빨리 올라서 매매를 못하고 오늘 코스모화 매매를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죠. 수소차 시가부터 못 잡은 게. 하나 수소차 관련해서는 주말에 영상을 꼭 올릴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돈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12월 달처럼 엄청난 폭등은 아니겠지만 또 한 번의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12월 초부터 첨보를 시작으로 2차 전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첨보 제일 바닥일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다음에 PNT 공략을 끝내고
PNT를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2차전지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형주도 이제 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2의 호텔 신라, 즉 호텔 신라 하나 적어 놓을까요? 호텔 신라, 그 다음에 LG 화학, 호텔 신라는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적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2차전지 반등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 시진핑 3월 방한 이슈, 지난번 5,000명이 방한한 이슈 등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중국 소비주로 가고 있습니다. 설 전까지는 지속 보유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는 길에 항상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셔서 매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예전에 말씀드려서 일부 바닥권에서 잡은 사람들은 차익 누구가 조금씩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보유자분들은 지속 홀딩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최근에는 언급을 못했는데 오늘 SK 바이오 랜드는 공략을 못했고 티움을 저희는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 바이오 랜드를 하나 적을게요. 그러면서 종목 리뷰를 좀 하고요. 좀 전전일 강했던 이 유가 관련, 드론, 전쟁, 금 관련주가 오늘도 추가 약세를 보임. 저는 오늘은 종가 베팅을 못했고요. 엘캠텍이라는 종목을 사실은 어제 종가 베팅을 하고 오늘 시가에 매도를 했어요. 어제 시간 외에 사서 오늘 시가에 팔고, 또 살까 하다가 만약에 얘가 시간 외에 많이 밀렸으면 살려고 했는데 안 밀렸길래 좀 안 사고 월요일날 좀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날 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 3% 구간을 정해놓고 한번 접근해 주셔도 되고요. 정치테마 IT 제약은 4월까지 간다라고 머리에 박아놓고 시작 대응하겠습니다. 한진칼 지속 언급드렸죠. 지속 언급드렸고, 복잡한 지분 구조가 결국 반도 건설의 경영 참여로 이슈화가 터졌습니다. 월요일 시장의 최고 관심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보유한 분들 이제 저희도 있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 외에 팔지 말라고. 네, 시간 외에 안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뭐 기본 10%는 가지 않을까? 10%그 이상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생일에 축하 서신을 전달했다라는 이슈로 시간 외에 경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바닥 국면에서 정책, 정치 이슈 등등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 말 그대로 IT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들의 이제 수급이 풀려서 전체적으로 소형주로 테마주로 넘어갈 때 폭발적인 또 테마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코스피는 오늘 외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까지 금투 물량이 좀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코스닥은 IT 위주로의 매도가 조금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간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단기 조정 이후에 충분히 다시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 2020년 주도 섹터라는 거를 알고 좀 길게 보시면 됩니다. 눌리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IT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해외 증시 한번 또 보고 갈까요? 아니죠, 이거 주말 라이브에 보죠. 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보면 또 신고가가 연속입니다.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일단은 6만원 고지를 찍고 떨어지든지 할 것 같아요. 6만원까지는 한번 찍고. 자, 한진칼 오늘 그 지분 구조가 나왔는데 8% 지분 공시가 나왔죠. 한동건설에서 이미 이제 예견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매수를 좀 못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 목표가 34,000원을 받다가 이제는 목표가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넘겨버리는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넘겨버리는 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5만원 잡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목표가를 좀 5만원 1차적으로 잡고 여기는 넘기는 싸움이 일어날지 여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진칼 우가 원래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한진칼 우도 함께 월요일은 보시죠. 이때는 점상 갔다가 바로 눌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진칼보다는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ABL 바이오 HLB가 빠졌네. HLB는 그냥 일단은 다음에 볼게요. ABL 바이오는 최근 3일간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수급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SK바이오랜드, 이제 SK바이오팜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좀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고 3천억짜리 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라젠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좀 낮게 출발해서 한 번 정도 시세를 주고 마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밀리는 흐름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상한가의 특징이죠. 일제지.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형태도. 왜냐면 이 구조 자체가 이런 식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그렇고, 오늘 공략했던 거는 티움바이오를 좀 공략을 했는데 저는 매수가 안 됐어요. 이게 어쩌면 방송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말을 하고 매수를 할 때 바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 버려 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거는 매수 자체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SK바이오랜드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오늘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내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도 예상이 됩니다. 자, 셀리버리는 흐름 괜찮네요. 제약바이오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흐름이 얘는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봐보시기 바라고요. 보유자는 여전히 홀딩. 헬릭스미스 15일날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자리 잡으면 88,000원 구간을 지지해 준다면 88,000원 구간 한번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LMS는 이제 물량이 조금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24,000원 지지된다면 한 번 정도 더 갈 것 같아서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나중에 내리면 볼 거고, 그래서 이걸 빼고 이 자리에 힘스라는 종목을 넣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다 개판이에요. 수급 다 개판인데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이 좀 약한데 물량이 잠겨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돌파가 초입에 있다. 그리고 LB세미콘 오늘 키스트라는 종목이 방탄소년단 이슈로 오늘까지 조금 더 수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으니까 또 눌리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키스트보다는 LB세미콘을 추후 더 높게 생각하는데, 일단 17일날 선 앨범이 하나 공개가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LB세미콘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십시오. 왕년의 대장 그냥 쉽게 죽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KMW 괜찮고요. RFHIC 이 종목도 네, 수급 안 좋지만 화웨이 이슈 반사 이익으로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서명이 되면 오히려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쌍바닥일 수도 있는 구간이라 리스크가 적은 위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PPI 물량 조금 들고 있는데 눌리면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1,0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지네요. 종목들이 램테크놀로지도 강함이 잡으셔도 되고 캠시스 빼버리고요. 이거는 전일 종목이었으니까 MS오토텍 오늘 정도는 이제 매도 구간으로 보이고, 나중에 이 갭을 메울 때 이런 구간에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000원, 6,100원 정도. 그리고 오늘 코스모화학, 오늘 저는 코스모화학을 매매를 한 3번 정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같이 했던 종목이에요. 티움하고 오늘 코스모화학, 그 밖에 스윙 종목 한 3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돌파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은 예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학이 이제 이 구간이 돌파 구간이에요. 6,900원이 6,900원 라인이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돌파 매매가 어려운 거는 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900원 7,000원이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장중에 오전에 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노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6,900원 이 시점에서 강하게 뚫어줄 때 제가 같이 물량 실어서 이제 매수가 됐죠. 이 뚫어줄 때, 그러니까 이제 돌파를 시킬 때 매매를 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저도 이제 돌파라는 확신을 갖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비중을 실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인 나간 게 6,9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6,093원 6,093원을 해서 저도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여기서 더 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여기 저가를 이탈하는 순간에 잡으려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여기 이탈하면 이 아래 거는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든 아니면 여기서 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든 둘 중 하나가 될 거고, 시장에 이제 이쪽 전기차 섹터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섹터가 만약에 흘러내렸다면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받고 종가에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 비중은 이때가 크고 매수 비중은 이제 이때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면 50, 25 이렇게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는 잘 봐봐야죠.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국영 GNM에 대한 매매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은 그렇게 매매를 했고, 이제는 이 공간 자체가 거래량이 없는 무중력 상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에 추가로 더 잡았고, 여기가 된다면 목표가 8,500원까지 가면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엘컴텍 금관련주죠. 오늘 시가에 얘가 1,700원까지 아침에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반대면만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700원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1,700원. 이거는 다 알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넉넉하게 잡아보세요. 떨어지면 그냥 이게 어떤 의미냐? 개인들의 시체를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밟고 굉장히 좀 무섭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6,6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신테카 바이오 이거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예정이니까 눌리면 이 갭 하단에서 이런 구간 5,600원 구간에서 갭 뜨고 눌릴 때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소차 EM코리아 풍국주점 관심 있으니까 이거는 영상 하나 더 찍을게요. 호텔신라는 오늘 전량 저희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매도 타점을 잡습니다. 이런 추세의 상단까지 열어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갭 구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이 갭까지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주식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계산해서 볼 것이냐 라는데, 저는 일단 이 무너졌던 이 갭 구간에 가면 단기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보니까 열려 있는 게 이제 107,000원 구간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제 볼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얘가 쏟아졌을 때 어디까지 툭툭 쏟아질 것인가를 보기가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화학 참 이거 장중에 사고 싶더라고요. 싸게 잡으면 좋겠는데 이게 추세로 들어와 버리면 쉽지가 않아요. 종목들이 일단 31만 5천원 선이면 잡을만 해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수가 많이 흔들렸는데, 이 기간에 여러분들은 손절하지 않고 좀 버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다면 충분히 많이 회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럴 때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평온한 마음으로 좀 냉정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많이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적으로 매수의 기회고, 또 어떻게 보면 비중을 실어서 자산을 증식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지금 1월 초잖아요. 앞으로 남은 11개월하고 보름 동안 이런 일은 적어도 3번에서 5번 이상 발생을 할 겁니다. 그 기간에 여유 현금을 가지고 항상 매수할 수 있는 강단을 가지시는 우리 청취자님이 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TCT 그 라이브 방송 가입은 이번 주까지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재모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